저녁 근무 종료를 알리는 공장 사이렌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지자 김지아는 멍하니 이어지던 생각에서 벗어났다. 그는 힘없이 일어서며 색바랜 작업복에 묻은 금속 가루를 대충 털어냈다. 낡은 전자 부품 공장에서의 또 하루 고된 노동이 끝났지만 빠듯한 월급은 두 부자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다. 7살 난 아들 김민수가 근처 작은 쪽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의 미소를 생각하자 지안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고 피로감이 어느 정도 가시는 듯했다. 그는 마음씨 좋은 고 반장에게 서둘러 인사하고 근처 건설 현장에서 있을 야간 추가 근무를 위해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이 호라비의 삶은 고된 노동이 끝없이 이어지는 나날이었지만 민수를 위해서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밤도 여느 밤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간을 희롱하기를 좋아했다. 늦은 밤 지안이 야간 근무를 위해 낡은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주로 오래된 설비들이 있는 공장 뒤편 구역에서 자재 정리 및 청소 작업을 맡고 있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조명도 어두컴컴했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혼자 조용히 일하기를 좋아하는 그에게는 편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갑자기 공장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바닥이 심하게 요동쳤다. 쾅 하는 굉음과 동시에 정전이 되면서 사방은 암흑으로 변했고 비명과 함께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엉켰다. 지아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공기 중에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역한 화학 약품 냄새가 진동했고 저 멀리 공장 중앙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부랴부랴 누군가의 절규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비상구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 여성의 신음소리였다. 소리는 그가 작업하던 구역 안쪽 오래된 화학약품 창고 근처에서 들려왔다. 그곳은 평소에도 위험 물질 때문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곳이었다. 이 시간에 이 위험한 곳에 왜 사람이 있는 것일까? 망설임은 짧았다. 그는 자신의 안전도 중요했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입에 물고 자욱한 연기를 헤치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불길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공장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피부를 태울 듯했고 유독 가스는 그의 숨을 막히게 했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 여자가 무너진 선반과 불타는 자재더미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여자는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이미 군데군데 찢어지고 그을려 있었고 얼굴은 연기와 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고 가녀린 숨소리만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다. 주변에는 작은 폭발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불붙은 파편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지안이 소리치며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자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여자의 상태를 살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팔과 다리에도 심한 화상을 입은 듯했다. 이대로 지체하다가는 두 사람 모두 위험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여자를 들쳐 업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였지만 한 사람을 더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리고 이 이름 모를 여자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불길 속을 헤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아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홀로 남겨질 민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는 그런 두려움을 애써 떨쳐내려 했다. 지금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의 경험과 본능은 그에게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알려주었다. 그는 화염을 피해 낮은 자세로 이동했고 무너지는 구조물들을 용케 피했다. 그의 폐는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고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결코 여자를 놓지 않았다. 그의 팔에 안긴 여자는 아주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그것은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마침내 지옥 같은 화염 속에서 벗어나 공장 외부의 비상계단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여자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다. 이미 공장 주변은 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부상자입니다. 지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여자의 상태를 살폈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지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공장의 모습이 어른거렸고 귓게는 폭발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구해낸 저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위험한 곳에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 밤의 이 사건이 그의 평범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공장의 화재는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다행히 김지안이 구해낸 여성을 제외하고는 중상자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낡은 공장은 거의 전소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다. 지안은 밤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침착하게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여성을 구출한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고 그저 한 명의 작업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관심이나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안이 구해낸 여성은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녀는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지안은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안부가 궁금했고 혹시라도 자신이 도와줄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전날 밤 연기와 먼지로 뒤덮여 있던 여성의 얼굴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었다. 비록 창백하고 지쳐 보이긴 했지만 숨길 수 없는 아름다움과 고귀한 분위기가 그녀에게서 풍겨나왔다. 그녀는 막 잠에서 깨어난 듯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괜찮으십니까?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안과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과 경계심이 어려 있었지만 지안을 알아보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지안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혹시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지원이라고 합니다. 민지원.
가족은 지금 바로 연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지아는 그녀가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거나 혹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일단은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간호사에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가끔 들르겠습니다. 그때 지안의 다리 뒤에 숨어있던 민수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누나 빨리 나으세요. 이거 제 그림인데 선물이에요. 민수는 자신이 그린 로봇 그림을 지원에게 내밀었다. 지원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고마워 꼬마 신사. 정말 멋진 그림이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민수의 그림을 받았다. 그 순간 지원의 눈빛과 민수의 순수한 눈빛이 마주쳤고 알 수 없는 따뜻한 교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 후로 지아는 일이 끝나면 민수를 데리고 거의 매일 지원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지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고 민수는 지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며 그녀를 위로했다. 지원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지안의 꾸밈없는 친절과 민수의 순수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안에게서 어떤 불순한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우직함과 책임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의 행동에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병원 밖의 세상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듯했다. 가끔 병실 TV 뉴스에서 TK그룹이나 경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이거나 전문적인 용어들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또한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그녀의 신상에 대해 물어보면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 지아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보여주는 고급스러운 취향이나 몸에 밴 듯한 세련된 매너, 그리고 가끔씩 드러내는 냉철한 판단력은 결코 평범한 기억상실증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지원이 어떤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부터 병원 주변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병원 복도를 서성이거나 지원의 병실 근처를 맴돌았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으며 일반적인 방문객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지아는 그들이 지원을 감시하거나 혹은 해치려는 자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안이 지원의 병실을 찾았을 때 지원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안 씨, 아무래도 저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저를 찾아낸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인데요? 지원 씨를 왜 찾는 거죠? 지안이 다급하게 물었다. 지원은 대답 대신 지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지안 씨, 저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안전하게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안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사건에 깊숙이 휘말려 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눈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지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과거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고 어떻게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원에 대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넘어선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다. 김지아는 민지원 이서연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지원이 병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지원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병원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지아는 일단 지원을 자신의 작은 쪽방으로 데려왔다. 비록 누추하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아들 민수는 갑작스러운 지원의 등장에 조금 놀랐지만 아빠의 설명을 듣고는 금세 지원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병원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남자들이 마침내 지안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의 뒤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지안이 일하는 공사 현장에 나타나 그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했다. 김지안 씨, 맞으시죠?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기름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며칠 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한 여자를 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저희는 그분을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입니다. 지아는 그들의 위선적인 말투와 협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 이후의 행방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러신가요? 남자가 비웃음을 흘렸다. 김지안 씨,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두둑하게 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입을 다물고 계신다면 글쎄요, 어린 아드님도 있으시다던데 무슨 불상사라도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노골적인 협박은 지안의 분노를 자극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로서의 두려움을 일깨웠다. 그는 자신의 목숨은 아깝지 않았지만 아들 민수만큼은 절대로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안은 지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원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결국 여기까지 마술을 뻗쳤군요. 지안 씨, 그리고 민수에게까지 피해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안 돼요, 지원 씨. 지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당신 혼자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들이 위험해지는 걸 볼 수는 없어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안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원 씨,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당신을 쫓는 거죠? 이제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서로를 믿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지안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단호했다. 지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이서연이며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TK그룹의 외동딸이자 유력한 후계자 후보라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그룹의 2인자이자 야심가인 박동훈 부회장이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공장 화재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노린 계획된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아는 서현의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구해낸 여인이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상속녀라니, 그리고 그녀가 목숨을 위협받는 살벌한 암투에 휘말려 있다니.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서현의 절박한 눈빛과 그녀가 제시하는 몇 가지 정황들은 그것이 명백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제 정체를 알았으니 저를 떠나셔도 괜찮아요, 지안 씨.
아니, 오히려 그게 당신과 민수를 위한 길일지도 몰라요. 서연이 체념한 듯 말했다.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현 씨. 저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가 비록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제 눈앞에서 억울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마지막 말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서현은 지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려는 이 남자의 존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다. 고마워요, 지안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아는 일단 민수를 안전한 친척집에 잠시 맡기고 서연과 함께 은신처를 옮겼다. 그는 자신의 예전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도시 외곽의 허름한 여관이나 빈집들을 전전했다. 낮에는 철저히 숨어 지내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하지만 박동훈 부회장의 수하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경찰 내부 정보망까지 이용하여 서현과 지안의 행방을 쫓았고 몇 번이나 그들의 은신처 바로 앞까지 추격해오기도 했다. 그때마다 지안은 자신의 뛰어난 기지와 용기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작은 벌레처럼 점점 더 숨막히는 포위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잠시 몸을 숨기고 있던 폐공장에서 서현은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우연히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박동훈 부회장의 비리를 조사하며 모아둔 비밀 자료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만약 그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할 수만 있다면 박동훈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USB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장소와 컴퓨터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조력자가 절실했다. 서현은 고민 끝에 한 사람을 떠올렸다. 그는 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TK그룹의 고문 변호사였던 강유석 변호사였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박동훈의 견제 때문에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안 씨, 우리 강유석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해요. 그분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서현의 눈빛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강유석 변호사를 찾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박동훈 부회장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번번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김지안의 기지와 이서현의 침착함 그리고 강 변호사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 덕분에 그들은 몇 번의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며 마침내 강 변호사의 비밀 은신처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낡고 허름한 시골 농가로 위장된 그곳에서 서현은 지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녀의 본명은 이서현이며 대한민국 재계서열 1, 2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 TK그룹, 이 회장의 외동딸이자 현재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라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 숨겨진 음모와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박동훈 부회장의 야욕. 공장 화재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박동훈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지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구해낸 연약한 여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CEO 중 한 명이라니.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세계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을 아셨어요, 지한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떠나셔도 괜찮아요. 당신과 민수에게 더 이상 위험을 안겨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로 가득 찼다.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던 자신이 감히 재벌가의 암투에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그가 과연 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서연을 지켜낼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한다면 사랑하는 아들 민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절박함과 함께 그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 그녀를 불길 속에서 구해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가녀린 생명.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불의와 맞서 싸우려 하고 있었다. 그는 차마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서연 씨. 지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되찾고 당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지안의 손을 잡았다.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지안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용기가 되었다. 강유석 변호사는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안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걱정도 떨칠 수 없었다. 두 분의 용기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박동훈 부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연이 가지고 온 USB를 건네받아 조심스럽게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박동훈 부회장이 TK그룹의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정황과 경쟁사의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했던 음모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서연의 아버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밀리에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던 것이다. 이것만 있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언제 공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박동훈은 이미 언론과 정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겠어요.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증거들을 가지고 박동훈의 추악한 실체를 만천에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TK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TK그룹을 이끌 차세대 리더로서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안을 바라보며 뜻밖의 제안을 했다. 지안 씨, 앞으로 저와 함께 TK그룹에서 일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필요해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준다면 저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민수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지아는 서연의 제안에 다시 한번 놀랐다. TK그룹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가 평생 꿈꿔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부담스러운 세계이기도 했다. 그는 과연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서연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김지한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고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바로 이서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이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강지한은 이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아들 민수의 미래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서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피어난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신뢰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고단했던 삶에 안주할 수 없었다. 비록 낯설고 위험한 세계였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로 했다. 서연은 즉시 지안과 민수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거처를 서울 시내 고급 아파트에 마련했다. 낡고 비좁은 쪽방에서 살던 부자에게는 마치 꿈과 같은 공간이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지안은 민수가 물질적인 풍요에 물들지 않도록 늘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르쳤고 서연 역시 민수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지안은 TK그룹 회장 직속 특별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그의 주된 임무는 서연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녀가 박동훈 부회장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공장 노동자 시절의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연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투박하지만 강인한 모습은 화려한 TK그룹 본사 건물 내에서 다소 이질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충성심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역할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TK그룹 내부에는 여전히 박동훈 부회장의 세력이 막강했고 그들은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끊임없이 그녀를 음해하려 했다. 특히 박동훈의 수조기자 그룹 부안을 총괄하는 최영만 부장은 노골적으로 지안을 무시하고 적대했다. 최 부장은 지안을 근본 없는 낙하산이라며 비웃었고 사사건건 그의 업무를 방해하며 서연을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김지한 씨,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회장님 곁을 어슬렁거리는 거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니 분수를 알고 알아서 물러나는 게 좋을 거요. 최 부장이 어느 날 지안을 따로 불러내어 협박조로 말했다. 지안은 그런 모욕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한 번은 박동훈 측에서 고용한 해커들이 TK그룹의 내부 전산망을 공격하여 서연의 비밀 자료를 빼내려 했을 때 기존 보안팀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지한이 나섰다. 그는 과거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던 경험과 특유의 직감으로 해킹 경로를 역추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외부 접속을 차단하여 위기를 막아냈다. 그의 의외의 능력에 최 부장을 비롯한 보안팀 전체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다른 한 번은 박동훈이 매수한 내부 직원이 서연의 채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려 했을 때 지안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이를 사전에 발견하고 범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그는 화려한 격투 기술이나 첨단 장비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생존 본능과 위기 대처 능력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났다. 서연은 지안의 활약에 깊은 신뢰와 감탄을 보냈다. 그녀는 지안이 단순한 경호원을 넘어 자신에게 진정한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중요한 결정이나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할 때
항상 지안과 먼저 상의했고 그의 직관과 판단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동지애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물론 지안에게도 어려움은 많았다. 그는 여전히 상류층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위선적인 모습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때로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서현이 마련해준 서재에서 경제 경영 법률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했고 틈틈이 격투기와 호신술을 연마하며 육체적인 능력 또한 향상시켰다. 그는 서현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었다. 민수는 새로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며 밝고 씩씩하게 자랐다. 지아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민수의 존재는 지안에게 가장 큰 힘이자 위안이었고 그가 이 험난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TK그룹 내부에서 지안의 존재감은 점점 커져갔다.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사람들도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서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의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는 서현의 가장 믿음직한 방패이자 박동훈의 음모를 파헤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바로 정의를 향한 열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TK그룹의 권력 핵심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김지한과 이서연 그리고 충직한 강유라 비서로 이루어진 비밀조사팀은 본격적으로 공장 화재의 진실과 박동훈 부회장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회사, 조사팀이나 경찰 수사는 이미 박동훈의 입김이 닿아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지한은 과거 자신이 일했던 공장의 구조와 작업 환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 그는 공식 화재 감식 보고서의 허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특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곳이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변전 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화재 당시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소화시설 역시 무용지물이었다는 생존 작업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관리 소홀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는 과거 함께 일했던 고반장을 비롯한 몇몇 동료 작업자들을 은밀히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추가로 수집했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었던 그들이었지만 지안의 진심 어린 설득과 서현이 약속한 신변 보호 약속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 속에서 화재 발생 직전 정체불명의 외부인들이 공장을 방문했고 최영만 부장이 그들을 안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서현과 강유라 비서는 서현의 아버지가 남긴 USB에 담긴 자료들을 분석하여 박동훈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 안에는 박동훈이 TK그룹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자재 단가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와의 뒷거래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곧 TK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서현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던 핵심 사업이었다. 만약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면 박동훈이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기존 배터리 부품 공급망은 큰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공장 화재는 서현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동시에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했던 박동훈의 일석이조 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거들이 하나씩 모아질수록 박동훈과 최형만의 압박 또한 거세졌다. 그들은 서현과 지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조사를 방해했다. 비밀 조사팀의 사무실이 괴한들에게 습격당하기도 했고
지안의 아들 민수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나타나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 강유라 비서에게는 거액의 회유와 함께 협박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협이 거세질수록 그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렬해졌다. 지안은 밤낮으로 서현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보호했고 서현은 그런 지안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강유라 비서 역시 서현에 대한 충성심과 정의감으로 모든 유혹과 협박을 이겨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지안은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던 중 일반적인 전기합선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특수한 연소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과거군에서 폭발물 처리반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것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특수화학 약품을 이용한 방화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들과 끈질긴 설득 끝에 경찰 내 양심적인 한 형사의 협조를 얻어 비밀리에 재감식을 의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감식 결과가 나왔다. 지안의 예상대로 화재 현장에서는 고도의 기술로 제조된 특수 방화용 화학 촉매제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일반인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물질이었고 군이나 특수기관에서나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화학 촉매제의 성분은 놀랍게도 과거 최영만 부장이 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할 당시 취급했던 물질과 일치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공장 화재는 박동훈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최영만 부장이 자신의 군 시절 인맥을 동원하여 특수 화학 약품을 이용해 저지른 계획적인 방화였던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서현의 핵심 프로젝트를 좌초시키고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어 비자금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모든 책임을 서현에게 떠넘겨 그녀를 그룹에서 몰아내려는 것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서현과 지안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즉시 TK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박동훈과 최영만의 모든 추악한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정의의 칼날이 쥐어져 있었다.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TK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대한민국 재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다. 강당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그룹 임직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에 오른 박동훈 부회장과 최영만 부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이서연 회장은 강지한 특별보좌관과 강유라 비서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TK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룹을 병들게 하고 위기에 빠뜨린 검은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서현은 먼저 지안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공장 화재의 진실을 밝혔다. 특수화학약품을 이용한 계획적인 방화였으며 그 배후에는 최영만 부장과 그의 군 시절 인맥이 동원되었다는 증거들이 스크린을 통해 제시되었다. 최영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고 강당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어서 서현은 아버지의 유품인 USB에 담겨있던 박동훈 부회장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 그리고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했던 반역 행위들을 조목조목 폭로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박동훈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모든 것이 조작된 음모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서현은 박동훈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공장 화재를 사주했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 암살을 시도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그 모든 지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강당은 분노와 함성으로 들끓었고 박동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은 저 계집애의 음모요. 나는 결백하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처절했지만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진 후였다. 서현의 신호에 맞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진입하여 박동훈 부회장과 최영만 부장 그리고 그들의 주요 공범들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동훈의 탐욕스러운 야망과 최형만의 잔혹한 충성심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고 TK그룹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동훈과 그의 일파를 그룹에서 영구 제명하고 서현을 TK그룹의 공식적인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앞으로 TK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킨 강지한이 있었다. 사건 이후 지한은 TK그룹의 보안 총괄 책임자라는 중책을 제안받았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그는 서현의 개인적인 안전과 그룹의 핵심 기술 보안을 담당하는 비공식적인 역할을 맡으며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민수와 함께하는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 그리고 서현과의 깊은 유대감이었다. 서현은 지한의 뜻을 존중했고 그와 민수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다. 민수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 아빠를 자랑스러워했고 지한은 그런 아들을 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서현 역시 바쁜 경영 활동 속에서도 틈틈이 지한 부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그녀는 지한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위안을 발견했고 지한 역시 서현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았다. 시간이 흘러 TK그룹은 서현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성공 신화의 뒤에는 언제나 강지한이라는 숨은 영웅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지한과 서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지한 애씨, 서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밤 공장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하고요. 지한은 서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서현 씨.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서현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지한은 말없이 서현을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 어떤 대답보다도 뜨겁고 진실된 약속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염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고 이제 그 기적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불꽃이 되어 그들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창밖의 별들만이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